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정말 핫하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일단 잠깐 우리가 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특히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악재였는데, 그죠? 바로 영국발 악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빅테크 업체들이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나타났죠. 야, 이거 진짜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는데 아침에 뚜껑을 열고 보니 이미 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주가는 참 어려운 거야 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단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작년 9월 달로 기억을 좀 돌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60일 평균선이 5파동 구간에 있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파동 구간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주가 위치가 어디다 갖다 놨었냐면 요 자리에 갖다 놨었습니다. 요렇게. 아마 이건 우리 신곤도 잘 알 겁니다. 신곤, 여기 만약에 20이 요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게 무슨 자가 되는 겁니까? 역-N. 그렇죠. 역-N자가 되는 거죠. 내려가게 되면. 물론 이때는 내려가기 전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가 흐름의 배열을 그러니까 딱 조금만 건드려도 폭락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보다 안 좋다. 예, 안 좋다. 그러면서 제가 자존심 상한다 하나 말씀드렸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보다도 안 좋아? 그때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 때문에 헝다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것은 불이 나가갖고 그죠?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한다든지 신호등이 작동 안 한다든지 아니 우리가 그 정도야? 아니요. 우리나라 주가가 이게 바로 작년 9월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끝난 다음에 보통 디테일 방송을 유튜브에서 2부 방송을 진행하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작년 9월에 중국보다 나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더 무서운 것이 있었죠. 이건 약과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 제가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정말 깡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재산을 정말 귀하게 잘 보관하려면 매도 기법 중에서 이것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60선이 이 240을 뚫고 내려간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꺾어지는 파동입니다. 신군, 이거 무슨 파동 실평입니까? 60이 여기를 깨고 내려갔다가 아마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마 댓글창에 저희 찐팬분들이 거기다 글을 써놓으실 텐데 하락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60이 내려갔다 들어준 파동. 이거 무슨 파동이에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대로 M파동. M파동이죠. 그 M파동 실평일 때 장은 폭락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림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기법을 세상의 모든 기법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김 수장 당신 딱 하나만 매도 기법을 정해서 이분들을 구하려면 무슨 기법을 이분들한테 꼭 전수하고 싶어 하면 저는 서슴없이 M파동 실평이다라고 할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주말에 좀 주가가 빠졌죠. 그 멋있는 그 삼성전자도 대략 한 97,000원대 10만 원을 바라보던 그 이후에 주가가 밑으로 폭락을 줬습니다. 근데 한번 가서 보시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갖고 있는 분들 고생 많으시죠. 가서 보십시오. 전부 다 여기가 매도의 맥점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 가히 어깨 부분에서 던졌다. 이 주가 내려가는 거 보면 난 그래도 어깨에서 던졌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구간이 바로 이 M파동 실평 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주에서 중요한 단어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여러분께는 딱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서 힘내십시오 그런 것이 주가는 뭐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주가는 다시 돌아온다. 사이클이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장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 지금 주가가 미국 증시가 5파동이었잖아요. 5파동은 악재가 다 반영됐다고 그랬죠. 지난 8월 25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잭슨 미팅이 있었고요. 26일 날 제롬 파웰이 어마어마한 악재를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상당 기간 동안 금리를 유지시키고 연준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악재가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악재가 반영될 때 몇 파동까지 빠지면 그 악재가 반영된 거다? 5파동. 꼭 잊지 마세요. 예, 신권 방금 얘기했던 대로 5파동이면 이미 주가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뭐냐면 바로 오늘의 키워드는 주가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 죽여요. 뭐냐면 이미 악재가 반영이 됐어요. 근데 오픈을 했어요.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때려야지 하고 거기다 놓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놓고 때리는 거죠. 그다음에 주가가 이미 반영돼서 올라왔어요. 왜? 여러분 혹시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곡선, 역시곡선이라고 아십니까? 이건 결국은 내부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미리 어떤 호재가 터지기 전에 처음에는 거래만 늘죠. 이건 내부자의 소행이거든요. 미리 거래가 늘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미 거래가 늘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모아가는 거죠. 하지만 주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다가 나중에 이게 조금씩 입이 정모르게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반영되시 하면 거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그다음에 조금씩 반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45도 억단 아니죠. 그러다가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거래량도 늘고 주가도 같이 비례하면서 늘면서 45도 각도로 움직입니다. 결국 주가는 역시곡선으로 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내부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주가 위치가 그겁니다. 9월 달에 주가 여기다 갖다 놨어? 이상한데? 근데 그때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하방의 위치가 아니에요. 내려가도 뛰게끔 되는데 우리 내려가면 폭락해. 이때 이렇게 제가 어땠냐면 풍매수, 소위 양매수. 내려간 데다가 거래야 된다. 이때 제가 항상 점심 방송할 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드렸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옵션을 배우셨다면 여기서 양매수로 커버하십시오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갈 때 양매수가 7배인가 9배인가가 터졌어요. 이때 내려갈 때. 그러니까 커버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 주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지금의 장은 드디어 온 겁니다. 뭐가? 영마디존의 상승장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영마디존의 상승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마디존의 상승장은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 미국 시장을 가시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주가가 2009년도 3월 달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한번 접었다 가죠. 그래서 주가는 2단 저침이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만약에 주변적 여건이 바뀐다면 그때는 영마디존, 그러니까 주가가 위로 쫙 올라가다가 한 번은 돈발로 장을 강하게 끌어올려 버리고 그다음 한번 꺾입니다. 이 꺾일 때 여기서 작용하는 재료가 뭐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입니다. 한번 꺾여요. 언제요?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꺾였죠. 제니 앨런이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죠.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말씀이었죠. 이모님 여기 불판 좀 갈아주세요. 그러니까 장은 2단 저침으로 올라가는데 한 번 올라갈 때는 처음에 어떤 불판이냐면 유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소개하는 금융장세 가지고 올라가고요. 한 번 중간에 졌다가 그 다음에 불판 갈아주세요. 그 불판은 처음에 유동성이라는 연료를 때우지만 그 다음에는 실적, 경기라는 연료를 때리면서 주가가 날아갑니다. 그 중간 잠깐 동안 쉬었을 때 고기를 옮기는 그 순간 이모님 불판 갈아주세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에 넘어갑니다. 이걸 거꾸로, 지금은 거꾸로 내려가고 있죠. 유동성이 아니라 거꾸로 금리 올리면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주가가 빠진 다음에 한 번 얘가 주가가 다음에 빠질 수 있는 그 부분들.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소위 닥터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쪽이 주요 굴관일 겁니다. 경기를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올라가다가도 제꼈다가 다시 2단 저침 올라가듯이 내려갈 때도 한 번 내려갔다가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얘 일단 들어줬다가 그다음에 2단 저침이 나야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론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은 어떤 주장인가, 어떤 설득력인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단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다가 여러분들 미국 증시에 2015년도 12월 달을 한번 보시죠. 주가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게 됩니다. 작은 폭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폭입니다. 폭락을 줬다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2016년도 2월 달에 드디어 제니 앨런의 항복이 나옵니다. 지금의 표현을 한다면 바로 연준의 피벗의 전환이 오죠. 그때만 해도 2015년도 10월 달에 금리 올리면서 야 이제 우리는 내년도에 금리 3번 올릴 거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유동성 갖고 올랐는데 지금부터 금리 올려? 그러니까 장이 밑으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니 옐런은 과감한 결정한 거죠. 우리 바뀔 거야.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일종의 연준의 피봇이었다는 거죠. 이때 마디존을 한번 꽉 꺾어주고 한번 그다음에 다시 2단 저점으로 간 거거든요. 지금은 그거랑 반대인 겁니다. 영 마디존. 그 고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가 들었다가 한번 2단 저점하기에서 또 여기 세게 반등이 와야 되거든요. 이미 지난번에 코엑스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이 장은 아직 추세적인 상승은 아닌데 반등이 오면 세게 옵니다. 미국 중심으로 해서. 왜 반등이 세게 온다 할까요? 그렇습니다. 과매도전. 누누이 했던 대로 과매도전.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장은 드디어 영마디존에서 상승장이 오는구나. 그럼 이제 중요하잖아요. 너 그럼 어디까지 갈래? 이거 맞출 수 있습니까? 맞출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갈래? 이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역시 악재가 호재로 장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가? 이번에 뿌리를 뽑아놔야 다음에 이런 장이 왔을 때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주가 위치라는 개념.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뉴스만 보고 반응하고 그렇다면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었죠. 그죠? 모두가 공포했던 이 구간. 벌써 한 2, 3주 된 것 같습니다, 신군. 네. 그죠? 주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 장은 절대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파동론이라는 거예요. 파동론. 우리가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 골드와 되돌주면 장은 절대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직전 고점에서 두드려 맞고요. 조금 더 돌파하는 건 얘는 약간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간 것이지 얘가 무슨 뭐 고점 돌파 이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얘가 내려가게 되면 직전 저점에서 주가 그냥 안 빠집니다. 빠질 때 빠지더라도 얘는 들어줍니다. 이때 들을 때 두 가지 타입 씁니다. 얘가 다시 올라가면서 원상 복구가 되는 타입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올라가다 역N자로 빠지는 두 번째 하락 파동 타입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N자형 파동을 줘버리고 내려갈 때는 하락 역N자형 파동을 주는 것이 주가의 기본 원리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고맙게 저한테 선풀을 주시는 분들이 와 소장님 참 차트 분석에 대가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노. 이건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는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림 공부일 뿐이고 실패했으면 성공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주가는 올라갈 때 지그재그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N자로 파동. 이게 파동이거든요. 내려갈 때도 여기 N자형. 그 내려갈 때 여기 N자형 파동 중 하나가 N 파동이었고 그 다음에가 L 파동이었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 여기가 바로 이 앞에 2332 그리고 이 앞에 2155포인트 아래 여긴 그냥 내려갈 수 없다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과매도점, 소위 역버블에 와 있다. 수없이 많은 그림들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올라가는 가격보다 더 올라가요. 버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원래 가겠다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요. 얘가 역버블에 왔다고 과매도에 왔다고 무조건 바닥은 아닙니다만 여기는 투자해 놓으면 끝내 이기는 구간이에요. 올라갈 때 진짜 바닥에 하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챙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을 보시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주가 위치입니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공부한다고 돼? 여러분들 분명히 반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둘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진짜 머리가 비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나 죄송합니다만 또 한 명은 컨닝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주차해서 돈 버는 사람도 누구일까요? 그냥 운빨로 해서 계속 찍어서 벌까요? 아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뭐 기본적 분석을 우리 뭐 홀짝 박사님처럼 기본적 분석을 잘 하시든지 아니면 또 요새 또 뭐 많이 나오죠. 이 수장님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목균형표를 잘하는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시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잘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또 여러분께 아마 많이 인정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도 돈 버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 됐던 기본적 분석이 됐던 내 나름대로의 매매 기준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라고 한다면 그거 아주 유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곁에 주시면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 매매 기준이 있어야 되죠. 바로 그 매매 기준 중에서 제가 아는 거는 바로 주가의 원리입니다. 너 파동 아니네. 얘가 올라갈 때 왜 여기서 영 맞춰서 왜 매도일까? 얘가 파동이 아니잖아요. 얘가 가려면 올라갈 때 얘가 N자를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N자를 주려면 어차피 얘는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가짜라면 올라갔다 다시 되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려드린 거죠. 그렇죠? 여기서 때려드린 거죠. 이때 이렇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서 때려드린 다음에 얘가 내려가더라도 너무 멀리 도망가 있지 마십시오라는 말씀드렸어요. 왜 멀리 도망가면 안 되냐면은 얘가 밑으로 갈 때는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과매도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때리고 대신 문 밖에 있으십시오. 언제 어느 때 엄마가 문 밖에 넣고 뭐 저의 기준하면 철이야 밥 먹어. 왜냐면 제가 밖에 나가서 막 놀고 해서 부모님을 걱정시켜서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어디 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많이 야단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 맞은 것은 매 맞은 것이고 그 매 맞지 않으려고 도망은 가지만 너무 멀리 갔으면 또 욕 먹잖아요. 문 밖에 있어야 밥 된 다음에 막 찾잖아요. 밥 됐는데 어딜까? 너무 멀리 도망가지 마시오라는 개념이 바로 과매도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인가요? 너무 힘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얘는 주가는 사이클입니다. 역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가 또 올라가면 계속 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얘가 바로 5파동 구간에 있었다는 거죠. 잊지 마시죠. 바로 여기였었죠. 바로 여기 악재가 반영되기 시작했던 요 구간이었거든요. 그때 이 악재는 어디까지 갈까 할 때 저희는 저희 수강생과 함께 여기 갈 때 여러분 악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얘는 추세는 아닙니다. 왜? 아직까지 이게 두껍잖아요. 이후에 역별된 이 구간이 두껍기 때문에 얘는 절대 그냥 얘가 뚫고 그냥 올라가진 않습니다. 올라갔다가도 똑같이 이게 내려갈 때 여기 N자가 이게 올라갈 때 N자가 아니었듯이 이게 또 내려갈 때 여기 N자가 아니듯이 올라가면 두드 맞고 내려가면 뜨잖아요. 이걸 올라가면 또 두드겨 맞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주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미 악재가 있었지만 얘는 여기서 떠야 되는구나. 근데 이때 멋진 악재가 나왔죠. 멋진 악재 뭘까요? 지난번에 제목 타이틀에도 있었죠. 영국의 트러스가 모두 다 비난하지만 저희처럼 주식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트러스가 엄청난 호재를 던져주고 갔다라는 말씀을 이미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한 일주일을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신문기사나 그런 거 보면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기사들이 오히려 트러스로 인해서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이 파운드를 중심에서 요동을 쳤지만 이때 나타났던 것은 바로 영란은행의 행보가 굉장히 희망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누구든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뭐 계속 중간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재가 호재입니다. 트러스가 호재를 선사했네요. 왜? 이게 영란은행의 문제만 될까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마진콜 당한다? 그 여기서만 끝날까요? 라는 말씀 참 많이 드렸는데 바로 그 악재가 누구한테 이어졌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제니 옐런 재무장관한테도 이어졌다라는 말씀이셨죠. 바이백에 대해서 이미 앞에 설명했습니다. 바이백은 말이 좋아서 그냥 바이백 그랬지 그냥 양적 완화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했으면 양적 완화인 거고요. 재무부에서 들어가면 바이백입니다. 아직도 그 바이백에 복선을 지금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안정금을 이만큼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바로 그 원인이라는 거죠. 즉 이미 참 묘하다고 그랬습니다. 꼭 주가가 조정받을 만할 때쯤 되면 없던 악재도 터져 나오고 주가가 꼭 들어가는 위치에 오면은 그게 그렇게 되겠어?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아직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연준이 피벗하겠어? 물론 그것도 뚜껑 열어봐야지 알죠. 다만 연준이 어떤 자기네들의 정책을 바꿨을 때는 딱 두 가지만 있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그죠? 고용을 중심으로 본다. 고용이 꺾어지면 바꿀 수 있어. 두 번째, 물가를 중심으로 본다. 물가가 잡히면 바뀔 수 있어.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용이 여전히 멀쩡해도 물가가 그렇게 잡히는 모습을 주지 않아도 마지막 하나 뭐가 있다 그랬죠? 이머전시, 비상사태가 있을 때 바로 이번에 영란은행에서 제가 찾아낸 힌트는 정말 말 그대로 실패해서 보는 힌트는 바로 그거였던 거죠. 영란은행이 바뀌네? 근데 영란은행만 바뀌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보면 이제 드디어 얘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오파동과 중방이었기 때문에 얘가 뜨는구나. 뒤에 가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똑같은 위험에 와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이것이요.
요새 안정됐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가 10년 만기, 밑에가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와, 이게 막 뚫고 쭉쭉쭉쭉 뚫고 왔습니다. 얼마를 4.3까지 막 뚫고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최근에 4.3까지 갔다 수익률이 무지하게 올라갔다 역으로 채권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그럼 똑같이 연구에서 나타났던 일이 똑같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왜 영란은행은 비난받고 왜 재무장관인 제넬은 비난 안 받을까요? 그죠? 바로 이머전시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씩은 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주고 있죠. 아, 연준이 조금 바뀌는 거 아닐까?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뭐냐? 바로 악재에서 호재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주가 위치입니다. 오, 야, 큰일 났네. 악재가 터졌네. 이제 어떻게 될까? 신문기사에서 모두가 다 영란은행을 욕할 때 우리가 똑같이 거길 같이 욕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가 하는 지론이 뭐냐면 욕을 하더라도 알고 비난하지 않은 겁니다. 무턱대고 비난하지 말고. 오케이. 야, 쟤들이 왜 저런 닭플레이 했을까? 조류인가? 그 똑똑한 사람이 모이는데 그들이 닭플레이 할 일은 없잖아요. 아, 이머전시였구나.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주가 위치. 악재에서 호재를 볼 수 있는 눈, 호재에서 악재를 볼 수 있는 눈. 그걸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영국의 파운드와 지금 여기 막 밑으로 내리치고 막 난리가 났었죠. 조금 조금씩 찾고 있죠. 요즘에 뭐 빈민촌을 방문했는데 슈렉 총리가 뭐 프라다를 신었네 뭐네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사회성 기사에서 비난하는 거고요. 우리 그 사람이 프라다를 신었던 뭘 무슨 벨트를 맸던 무슨 옷을 입었던 우린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을 봐야죠.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 이 사람이 실전 경험이 있는가? 이 사람 월가에서 일했어? 경제를 좀 알아? 전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좀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들 위에 지도자급이 있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막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잘잘못을 떠나서 뭔가 아는 사람들이 좀 위에 좀 있어야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바가 우려도 있지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최소한 트러스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얘가 지금 안정을 점점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영란은행이 이머전시일 때 들어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엔화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일본의 중앙은행이 개입한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트러스, 여긴 또 구로다가 그죠? 얘가 지금 현재 150엔을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 아시아에는 위기가 온다고 일부에서 골드만삭스나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했을까?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일본은 그러면 뭐 다른 나라들 금리 올리는데 여러분들 일본과 중국은 왜 금리를 못 올립니까? 야, 우리는 독립선언이야 미국으로부터 아니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얘들은 지금 부채 비율이 260입니다. 물론 외부의 지금 빚은 아니지만 부채 비율이 260%입니다. 여기다 놓고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이 완전 파탄 나겠죠. 중국은 왜 금리를 못 올릴까요? 올릴 수 없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막아내 놔야 되겠죠. 완전히 엔화가 완전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일본에 관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일반 엔화가 똥값이니까. 어쨌든 이것 봐라. 영란은행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일단 개입을 했어? 이것 봐라. 일본의 중앙은행도 개입하네.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악재에서 호재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악재가 그냥 악재만은 아니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한결같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 위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 또 주변적인 그 여건도 그렇고 그러면 환율이 어디가 꼭지냐라는 겁니다. 환율이 본격적으로 꼭지면서 꺾어졌을 때 장은 말 그대로 추세적인 반등이고 폭등적인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우리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얘가 환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미국 증시를 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주가 위치가 밑에 하단에 있으면서 뭐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밑에서 로키드 마틴을 저희가 잡아드렸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로키드 마틴 한번 그래프 보십시오. 로키드 마틴의 그래프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했던 포스코 케미칼의 그래프나 또 저희가 주말에 뭐 종목 몇 개 공략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양을 보면 똑같습니다. 주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달러 환율을 볼 때 과연 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얘가 150을 1,500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얘기가 많잖아요. 다만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저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 얘가 꺾어질 때 이걸 잡아내는 능력은 있습니다. 아직은 얘는 꼭지치는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얘가 대략 한 1,500원 정도 가면 이게 월봉사에서 마주보기 쌍보니까 이건 한번 걸리겠지. 1,500원대는 힘들겠지라는 건 있는데 얘가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지는 이건 예측이 되는 거니까 저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전 모르겠습니다. 환율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은. 근데 뭐는 맞출 수 있냐면 꺾어질 때 얘 꺾였습니다라는 걸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Like this. 여기처럼. 여기 꺾어진 이 부분처럼.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잖아요.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죠. 똑같이 얘가 지금 약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약세 현상을 보였던 파운드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고 유로화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고 일본이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조정받으니까 얘도 눌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이 시장에 대해서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반드시 하나 찰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제가 그동안에 항상 했지만 실패에서 보는 성공화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WTA, 그죠? 유가죠. 유가를 제가 고점을 찍었습니다를 맞춰드릴 때 그때 썼던 기법입니다. 첫 번째 뭐였었죠? 첫 번째가 음포선이었죠. 신고 이때 기억나죠? 음포선. 네. 근데 이때가 어디랑 똑같았냐면 2020년 3월 달에 빅스 지수가 고점을 찍으랑 똑같습니다. 빅스 Y라는 걸 한번 보시죠. 빅스는 빅스 Y가 있고 빅스 M이 있거든요. 빅스 Y를 보시면 똑같은 게 났습니다. 이때 제가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 이때는 아마 그 이주 소장님이 나의 투자 세 보실 텐데 이때 어떤 말씀이냐면 드디어 소위 세력들이 해쳐 드시고 나가는 중이네요라고 했던 것이 이게 음포선 기법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아니라 오늘 저렇게 설명드릴 것이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걸 드리셔봤습니다. 주가가 꼭지를 쳤을 때는 어떤 거냐면 가격 조정 앤드 가격 조정일 때 꼭지를 칩니다. 어떻게? 3단계로. 첫 번째가 5일 평선의 가격 조정 앤드 가격 조정입니다. 1번 가격 조정이죠. 올라가다가 옆으로 길 때는 이건 올라갈 때 옆으로 길 때 이건 기간 조정이거든요.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 앤드 가격 조정일 때 너 꼭지일 수 있겠구나. 근데 얘는 5일선입니다. 5일선의 가격 조정 앤드 가격 조정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야에서 얘는 꼭지일 것 같다라고 할 때는 5일선은 속임수가 많습니다. 어디부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느냐. 그건 뭐냐면 똑같은 선상이 20선에서 나타났을 때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20선 이러면서 가격 조정을 주죠. 이렇게요. 기간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꺾어잖아. 가격 조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격 조정을 주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 주는 게 보일 겁니다. 아까 제가 로키드 마틴이나 아니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의 스트레이를 보면 얘가 이렇게 놓고 여기서 장대 확 줘버립니다. 이건 세력이 알바끼입니다. 나 지금부터 여기다 텐트 치고 나 지금부터 띄울 거야. 나 세력 들어왔어. 이제 매직 끝나고 나 주가 띄울 거야. 요 개념입니다. 꼭 로키드 마틴을 꼭 가서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박수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뒤집어졌을 때 매수 기법을 뒤집으면 매도 기법이 되는 거더니 이렇게요. 거꾸로 얘가 이러면서 여기서 장대를 확 때려버리면 얘가 드디어 R 받기가 아니라 R 빼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시장은 너 꼭지 친 거 아니니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미국 증시가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저희가 미국 증시에서 저희 방송 계속 여기 지금 국고초나 아니면 유튜브 듣는 분들은 SQQQ 인버스거든요. 얘가 수익이 100%까지 갔다 왔거든요. 주가 내려가니까 얘가 3타임스짜리니까 100%까지 왔었는데 바로 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다 SQQQ를 박아드렸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기존 움직였던 미국 시장과는 다른데 이게 바로 주가가 꺾일 때 공포스러운 첫 번째 충격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나타났을 때 넌 드디어 충격이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3차 충격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뒤끝이. 뭘까요? 5, 20. 개수가 가능하죠. 보시죠. 얘는 지금 현재 5에서는 이게 아직 이걸 구태여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게 가격 조정 앤드 여긴 가격 조정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격 조정 앤드 가격 조정이어도 이거 갖고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얘가 20이 가격 조정을 확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을 줬을 때 여기서도 하나도 안 넣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모른다예요. 사실은요. 아직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더군다나 내년에 경기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얘는 모른답니다. 근데 모든 게 끝났다 할 때는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한 번, 두 번의 장대 한 번. 요때는 무슨 그래프를 같이 가시면 되냐면 이거 유가인데 나사하게 1월달 주가를 꼭 가서 보시죠. 아, 네가 꺾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나타날 때까지는 모른다라는 부분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옐런이나 제롬 파웰이나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옐런 보십시오. 경기 침체 보이지 않고 노동시장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실망스럽죠. 지금 금리를 2004년도부터 2006년도 2년 동안에 금리를 4%일 때 미국의 경기가 확 꺾어진 거를 분명히 알 텐데 저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불과 9개월 만에 3월부터 올렸으니까 9개월 만에 금리를 4% 올리잖아요. 경기가 침체가 안 올 리가 있겠습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죠. 저런 얘기 자체가. 그렇죠. 옆에 보시죠. 노동시장은 강력하다? 이거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미국에서 나쁜 얘기 안 하는데 저희 세대가 그 자란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자기는 기축통화 갖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외국에 나간 공장들을 자기 나라로 들어오래. 이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서 공장을 짓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혜택은 없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장들이 굴로 다 가잖아요.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고용이 쉽게 부러지겠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저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미국 너희들 기축통화 권리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걔들이 무슨 뭐 금덩어리가 많거나 걔들이 직접 선두를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국제 정치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 시민 논리구나. 따라가야 되는구나. 트렌드 팔로잉이구나. 이런 거에 현혹당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기 침체 내년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전히. 그다음에 노동시장 여전히 얘는 이건 맞습니다. 이거는 쉽게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누가 조금씩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제정신 돌아오고 있습니까? 제롬 파웰이죠. 일자리 보호해야?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선을 깔고 있죠. 이미 자기네들의 복심을 지난번에 월스트리트 기사에서 내놨잖아요. 우리가 올해 75%는 하는데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고 벌써 이미 앞에다가 완충 역할을 했잖아요. 다시 여기다가 요걸 깔고 있습니다. 아, 요거 속도 조절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니 렐런, 그다음에 제롬 파웰 안 바꿀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머저시인데 자기들이 연준 위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휴황제입니까?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죠.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물가 문제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 이거 돈 풀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란은행에 우리가 많이 욕했던 영란은행의 그 시스템. 아, 이머전시가 왔을 때는 다 풀어주는구나. 물론 부동산이 이렇다고 해서 얘가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추세가 돌까요? 추세는 절대로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크게 작용하는 게 뭘까요? 금리입니다. 금리 하나 갖고 작용할까요? 아닙니다. 경기가 있습니다. 금리와 경기가 지금 어떨까요? 금리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경기는 아직까지 안 좋잖아요. 이거 잠깐 풀어준다고 해서 부동산에 들어올까? 하지만 저가 매수는 들어오겠죠. 하나 근데 또 하나 중요하게 숨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배경에 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작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신군.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이쪽은 이쪽 전문가에 가서 보시죠. 다만 전 재테크협정에서 각종 대출 규제가 나와서 어느 정도 급락하는 것이 조금 좀 완화돼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건 이게 좀 완화되는 거 그러니까 연착륙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르신들. 과거 부동산에 내려갈 때 연착륙한 적이 있었습니까? 신군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주식은 내려가다가 뭐 지그재그 파도에 나눠주죠. 부동산은 진짜 내려가면 무섭게 빠집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30% 40% 이미 지난번도 얘기했죠. 저쪽에 무슨 가락동이니 뭐 쭉 얘기했죠. 제가 잠실이니 뭐 얘기했죠. 지방은 얘기가 또 없습니다. 손수건 이론 때문에 외곽은 막 무너지죠. 그게 여기 긴급하게 수혈한 겁니다. 이 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아, 영란은행이 그랬듯이 일본의 중앙은행이 그랬듯이 또 미국의 재무장관이 그랬듯이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이머전시일 때는 무조건 잠수하면서 고개 팍 숙이고 돌아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아니 트리플 A까지도 이게 채권이 안 나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금융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무조건 갖다가 턴오르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몇 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놓쳐야겠죠. 과매도 사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과매도 사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주말엔 빠졌지만 올해 저는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주가 빠지면 이건 오히려 저점 매수 찬스가 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매도라서 얘가 바닥을 찍은 거랑은 다릅니다. 뜹니다. 얘가 뜹니다. 여기다가 얘가 지금 5파도의 60이 1, 2, 3, 4, 5. 그래서 얘는 분명히 월봉상에서 녹색 캔들이 있고 일봉이 5파동이기 때문에 얘는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이면 세게 옵니다. 이렇게 세게 온다는 거죠. 반등이면. 미국이 그 세게 오는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럼 너 어디까지 올라갈래? 라는 겁니다. 너 어디까지 올라갈래? 그럴 때는 얘는 지금 아까 싱후에 했던 대로 매수에 올킬에 와 있거든요. 얘는 1차가 여기 60, 우리 시장을 보면 1차가 여기 60. 2차가 넥라인입니다. 여기. 1번 아니면 2번의 넥라인입니다. 그러면 소위 1번에서 때려야 됩니까? 2번에서 때립니까? 할 때는 얘가 급등을 주면 여기 가까운 약한 고리가 먼저 무너져 내려갑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때릴 때는 소위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결자 해제라고 하죠. 얘가 올라가다가 거꾸로 얘가 바가 꺾어지면서 5일선 바디 매번 얘기하죠. 아마 이거 일주일 내내 제가 얘기한 겁니다. 얘가 조정할 때마다 5일선 바디가 아니면 얘는 매수 찬스입니다라고 하잖아요. 5선 바디와 얘가 꺾을 때 20선 바디가 오기 전까지는 가는 겁니다. 다만 목표치 이렇게 일반적인 목표치와 세력형의 목표치 여기 딱 두고 여기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꺾어질 때 이때 리스크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제가 일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일요일입니다. 이번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자작의 2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